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재근입니다. 자, 오늘 달달 개념 제3강 특수한 정의의 집합에 대해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시작할 3강 특수한 정의의 집합 부분은 이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학교 시험에서도 그리고 문제집에서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빈출 유형 3가지를 선생님이 가져왔어. 알겠지? 그래서 그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미리서 정리해 봐야 학교 시험장 가서도 당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깔끔하고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중에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멱집합에 관련된 거야. 자, 저 멱집합이라는 용어가 교과서에서 나오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문제로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기를 바라고. 자, 그럼 일단 이 멱집합이 뭔지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 멱집합의 정의는 우리가 그 교재에 아마 써져 있을 텐데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PA는 X바 X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정의가 들어가요. 자, 중요한 건 이 정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볼게. 자, 얘들아, PA라고 하는 이런 집합이 있대. 알겠지? 이런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해놨냐면은 얘들아, 바 앞에 있는 게 뭐야? 이게 원소잖아. 그치? 이 원소가 현재 어떤 상태냐면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원소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다른 말로 바꿔보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PA라는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멱집합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기 때문에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들아,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걔가 1,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 알겠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PA라는 집합을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야. 정의는 요 정의에 그대로 맞춰서 PA라는 집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알겠지? 얘들아, PA라는 집합이니까 이렇게 있을 거고 이 안에다가 원소를 채워 넣어야 되겠지. 그치? 근데 그 원소가 어떤 상태인 거냐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갖겠다. 이런 얘기야. 얘들아, 그러면 알 거야. 여기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현재? 2개지, 그치? 그럼 저 2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전체적으로 몇 개지? 그렇죠. 4개죠. 4개. 그쵸? 그래서 여기에는 원소가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다 채워놔 볼게요. 얘들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누가 있습니까? 일단 공집합이 무조건 원소로 들어온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인 거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있죠. 그쵸? 그러니까 걔도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도 들어올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대로 들어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1, 2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이런 집합이 결국 A라는 집합의 멱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자, 비슷한 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우리한테 약간 헷갈림을 주기 위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내기도 해요. 얘와 얘를 가지고 이번에 P, B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P, B를 구해볼게. 자, 얘들아, 봐봐. 그러면 이번에는 B라는 집합도 공집합과 공집합을 원소로 가는 집합, 이렇게 원소가 현재 몇 개인 거지? 2개인 상태야. 그치? 그럼 저 2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그죠? 원소의 개수.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 몇 개 들어가면 되겠어? 전체적으로 아까랑 똑같이 4개 들어가면 될 거야. 그치? 그럼 4개가 이렇게 들어갈게. 알겠지? 4개가 들어갈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무조건 누가 있어야 돼? 공집합이 있어야 되죠. 그쵸? 예, 공집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 원소 하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누가 있겠습니까? 저기다가 집합 표시 들어간 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또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누굽니까? 여기가 요렇게 있는 거를 다시 또 집합 표기를 이렇게 해줘야겠지. 그치? 또 그리고 자기 자신, 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부분집합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대로 써줄게. 그럼 이번에는 공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서 이 집합이 그대로 또 원소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멱집합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 알겠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 내용이 뭐냐면 얘들아, 봐봐. 여기서
A라는 집합, PA라는 집합도 그렇고 PB라는 집합도 그렇고 원소의 개수가 현재 지금 몇 개였니? 4개였지, 그치? 원소의 개수가 여기도 4개가 되고 여기도 4개가 됐단 말이야, 그치? 그럼 그 4개인 이유에 대해서 한 번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얘가 4개인 이유는 이 A라는 집합이 원소가 2개니까, 그쵸? 이 2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그냥 그대로 여기 들어온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래서 그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자, PA라는 집합, A의 몇 집합이죠? 이것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알겠지? 얘의 원소의 개수는 뭐랑 똑같을 수밖에 없냐면은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몇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랑 같을 수밖에 없어. 그치? 얘들아, 근데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했었지? 2의 NA제곱이다.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네. 밑이 2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들어가야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됐던 거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A라는 집합, P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의 NA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얘들아, 첫 번째 멱집합에 대해서 한번 내용 정리를 해봤고, 자, 두 번째 얘기가 나올 거는 뭐냐면은 대칭차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대칭차집합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 자, 여러분, 대칭차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보통 이런 기호를 많이 써요. 근데 반드시 여기 뭐 세모가 들어갈 필요는 없고 여기 뭐 별 모양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문제마다 내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A차집합 B, 합집합 B차집합 A. 자, 이렇게 들어가는 집합을 대칭차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상황을 있잖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잖아.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은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A차집합 B, A차집합 B면 어디예요? 여기죠, 그쵸? 그 다음에 B차집합 A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쵸? 이 두 개를 어떻게 해놓은 거야? 지금 합쳐놓은 거니까 이렇게 빗금칠해 놓은 이 부분을 A, 세모 B라는 집합으로 약속했다. 저런 집합을 우리끼리 말을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대칭차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 있는 요 식 자체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정의가 돼요. 그쵸? 정의가 되는데, 물론 요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보세요.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A 합집합 B에서 차집합 A 교집합 B를 한 거다라고 해도 괜찮겠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A랑 B를 전체 빗금칠해 놓은 거에서, 그치? A랑 B 겹쳐진 부분을 어떻게 한 거다? 차집합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정이긴 하지만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도 돼요. 자, 계산을 할 때는 저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강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얘랑 얘를 합친 것에서, 알겠지? 겹쳐진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빼겠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얘들아, A 대칭차집합 B가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대칭차집합 A를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알겠지? 자, 얘들아, A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가볼게. A 대칭차집합 B를 먼저 할게요. 여기를 먼저 합시다, 여러분. 그럼 여기를 하게 되면 방금 보셨듯이 여기랑 여기가 되죠. 그쵸? 어디에 놓은 거냐? 지금 여기까지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돼. 그치? 여기서 다시 대칭차집합 A야.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정의대로 해도 좋지만 계산으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좀 편하다고 말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 얘들아, 그러면 얘랑 어떻게 한 거? 합친 거에서, 두 개를 합친 거에서 어떻게? 겹쳐진 거를 빼버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자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 A 부분을 다시 한번 칠해 볼게. A 부분을 칠해 보면 이런 식으로 칠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러면 처음에 칠했던 거랑 나중에 칠했던 거랑 먼저 합쳐. 그치? 합친 다음에 뭐 할 거야? 겹쳐진 거를 빼겠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근데 겹쳐진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예요? 이쪽 부분이죠. 이렇게 사과 모양. 그쵸?
이 사과 모양이 지금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빼버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남는 건 누구죠? 얘랑 얘가 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랑 똑같아? B랑 똑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냐? B와 똑같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또 해볼게요, 여러분. 자, 또 다른 예. 이번에는 한 3개짜리만 한번 볼게요. 3개짜리. 봐봐. 얘들아, A 대칭 차집합 B,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 C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A 대칭 차집합 B, 대칭 차집합 C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집합이 3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C라는 집합을 이런 식으로 표기해 놓고 이 상황에 맞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색칠놀이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야. 자, 얘들아, 그럼 일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 요거부터 먼저 할 거야. 그치? 그럼 A 대칭 차집합 B부터 먼저 해봅시다. 어디가 되죠? 여기 A랑 B랑 대칭 차집합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되겠지, 얘들아. 그치? 요 부분이 A 대칭 차집합 B가 돼. 거기서 다시 뭐 한 거야? 대칭 차집합 C. 여러분, 그럼 얘랑 얘랑 대칭 차집합하면 어떻게 한다고? 얘랑 얘랑 먼저 합쳐. 그치? 합친 다음에 겹쳐진 부분을 날려버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도 C도 겹칩니다. 색깔 칠했죠, 그쵸? 그러면 색깔 칠해진 거 2개를 합쳐요, 먼저. 그런 다음에 겹쳐진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본 다음에 빼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야. 얘들아, 겹쳐진 거 볼까? 어디가 겹쳐졌니? 그렇죠, 이 부분 겹쳐져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 날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 부분도 어떻게 돼요? 날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여기, 여기, 여기 단풍잎 모양 3개에다가 가운데가 색깔 칠해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결국 얘가 남는 건 어떻게 남냐면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를 했더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이렇게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여러분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 2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뭐냐면 대칭 차집합 있잖아. 대칭 차집합의 연산적인 특징을 한 2가지만 미리서 한번 뽑아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A 대칭 차집합 B가 있고요. B 대칭 차집합 A가 있으면 얘랑 얘랑은 서로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 2개 합친 거에서 겹쳐진 걸 빼는 거고 이거 2개 합친 거에서 겹쳐진 거를 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칭 차집합이라는 연산은 자리를 바꿔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뭐가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일단 첫 번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2번째. 방금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이거 3개를 연산을 할 때 선생님이 뭐부터 했어? A랑 B를 먼저 하고 나중에 C를 했지, 그치? 근데 그 결과물이 어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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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운데. 어때요? 좀 상황들이 굉장히 공평하게 돼 있죠, 그쵸? 어디 한 곳에 치우침 없이 다 공평하게 밸런스 있게 잘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각각 들어가 있고 여기 3개가 다 겹쳐져 있는 데가 지금 색깔 칠해져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꼭 A랑 B를 먼저 하고 나중에 C를 한 거랑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A랑 B랑 C가 있는데 만약에 B랑 C를 먼저 하고 나중에 A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과물은 이거랑 달라지지 않았을 거란 얘기야. 한쪽에 치우침 없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2번째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A 대칭 차집합, B 대칭 차집합, C가 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랑 A 대칭 차집합, B 대칭 차집합, C가 있을 때 이거 2개를 먼저 계산한 거랑 서로 어떨 수밖에 없다?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결합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합법칙이 또 마찬가지로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는 미리서 알고 들어가셔야 시험장에서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아시겠죠? 문제 풀 때도 시간을 많이 줄여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 2개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멱집합, 2번째 뭐였어? 대칭 차집합. 마지막 3번째야. 마지막 3번째는 배수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3번 배수집합입니다. 자, N 배수집합이라는 거를 보통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하냐면요.
여기다가 이런 첨자를 갖다가 써가지고 AN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럼 보통 얘는 AN, N의 배수의 집합이다. 이런 뜻으로 일단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얘들아, 거기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교재에 보면 포함 관계가 나올 건데 그 포함 관계를 통해서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볼게. 자, 얘들아,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A1을 썼어. A1, A1. 얘들아, 그럼 A1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1의 배수 집합.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자연수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1의 배수니까 1, 2, 3, 4, 5, 6, 7, 8 다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자연수 전체 집합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여기다가 A2를 썼어. 그럼 몇의 배수인지 알겠지? 2의 배수야. 그치? 그러니까 짝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럼 여러분, 얘랑 얘랑의 포함 관계는 누가 더 얘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걸 만약에 따져본다면 이쪽이 이쪽보다는 더 지금 큰 범위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화살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볼게요. 얘가 더 얘보다는 크다라는 표현입니다. 포함 관계가 형성돼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선생님이 A3을 한번 더 볼게요. 그럼 얘는 몇의 배수? 3의 배수입니다. 그쵸? 3의 배수니까 2의 배수랑은 포함 관계가 형성되지 않지만 1의 배수랑은 당연히 포함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쵸? 그러면은 A4는 4의 배수니까요. 그쵸? 얘는 2의 배수에도 포함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당연히 1의 배수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물론 얘랑 얘랑은 서로 포함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A5를 써볼게요. A5는 뭐가 돼? 5의 배수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과 포함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누구랑만 포함 관계? A1이랑만 포함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A6 봅시다. A6. 자, A6을 만약에 쓰게 되면요. A6은요, 6의 배수니까 3의 배수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쵸? 포함이 되죠. 그죠? 그리고 어디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죠? 2의 배수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상황을 봤더니 말이야. 상황을 봤더니 포함 관계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치? 만약에 우리가 AN이 있습니다. AN이 있어? 그럼 얘는 N의 배수란 뜻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AM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된대. 만약에. 알겠지? 그럼 얘들아 봐봐. 이 6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야? 여기도 포함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포함이 되고 어디에도 포함이 돼요? 여기도 포함이 돼요. 그쵸? 그리고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6의 약수들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AN과 AM이 이렇게 만약에 배수집합인데 포함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는 이 M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약수가 될 거다? N의 약수가 된다. 이 뜻이야. 알겠지? N의 약수다. 네, 요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반대로 그러면 얘 있잖아, N. 얘는 사실 뭐라고 말해야 돼? 3의 배수라고 말해야 되고 2의 배수라고 말해야 되고 1의 배수라고 말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N은 M의 배수다. 이런 식으로 말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포함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